또 아니나 다를까 뭐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도 뭐 네이버 세상이 돼 있는 거고 뭐 지금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구글이 들어와갖고 뭐 그쪽 세상이 아마존 뭐 세상이 돼가고 있고 그 지역의 특색이라고는 하나로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 세상이 되고 이제 무조건 거기 저가거든요. 가격이 싼 거. 그렇게 경쟁해야 되는 저가 품질,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요인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래서 그런 경쟁을 해야 되는 판으로 이 소상공인들을 몰아넣고 소공인이라고 해야 되죠, 그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중국산과 대적을 해서 이게 하겠습니까? 근데 유통산업에 대해서 이제 언택트 산업에 이제 대두가 돼서 지금 뭐 우리가 배달앱이니 뭐니 무슨 서비스니 얘기를 했지만 여기 이제 점점 더 커지는 시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거를 변화시켜야 될지 소상공인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공유수님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여러 사람 죽입니다. 통계청 그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년도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5조 정도 규모였었어요. 근데 작년에 135조 원. 와, 이거 몇 배입니까? 네. 그리고 2020년 7월까지 지금 88조 정도 됩니다. 예, 올해는 한 150조는 훌쩍 넘을 것이다. 근데 답이 없죠. 이 소매 유통의 여러 가지의 그 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진작에 넘어갔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제 가속화가 되는 상황인데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대형마트나 중대규모 점포 온라인 유통에서 선점을 하면 SSN 같은 경우는요 직배송을 해서 본인들이 엄청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하나의 보관으로 그걸로 먼저 깨고 나서 아무데나 세우게끔 해놓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 친구들이 배달 서비스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굳이 SSM에 이렇게 공격을 할까? 그거는 다 보관이 있는 거예요. 아, 그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보관을 저는 이제 좀 더 앞을 내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왜 저렇게 그 강경하게 나올까? 제가 이제 토론하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분들하고. 그게 딱 답입니다. 아, 지금 그래서 저 택배 회사들하고 MOU하고. 그리고 MOU하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오프라인 규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본인들이 이미 장악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온라인에 대해서. 온라인도 자기들이 다 먹어야 되니까. 다 먹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거고. 그러면은 뭐 쿠팡이 어디니, 이 친구들은 다 마시가게 돼 있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이제 유통, 우리가 흔히 느꼈던 길거리 가면서 다녔던 유통이 이제 인터넷으로 옮겨온단 말이에요. 옮겨와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구매를 해서 물건을 받아보는 거는 오프라인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본인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하면 더 싸게 해주고. 그렇죠. 그거를 대기업들이 그거를 미리 알고 선점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거란 말이에요. 그 와중에 소상공인들도 그 중에 틈바귀에 끼를 수가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이 친구들이 이미 그런 계획 하에서 제가 이제 그 큰 유통회사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내가 있는데 이제 자기들도 오래전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프라인의 유통법이 총동격사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들이 원하는 꼼수는 다고 있어 이게. 근데 그거를 지키고자 걔들이 우리가 이제 유통법 규제를 하면 이제 온라인 규제까지 갈 거 아닙니까? 100%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다 지금. 맞습니다. 지금 그 주장을 하고. 그렇죠. 속내가 아니고 대놓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니들 주장이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코로나가 있더라 하더라도 긴급하게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의원들을 저번에처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배달의 민족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지사가 우리 배달의 주장에 대해서 배달의 민족 그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받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꼼수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뒤에 붙어갖고 광고비 몇 푼 받는다고 하면 인터넷 신문사 어렵지만은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합니다. 저 기자협회 인터넷 기자협회 부회장을 하고 있지만 자 그렇습니다. 그래. 창피해야 마땅합니다. 창피합니다. 진짜. 유통학회는 더 창피해야 됩니다. 유통학회는 그런데 뭐 창피 안 하죠. 떳떳하겠죠. 왜냐면 20명이 다 유통. 저는 근데 궁금해요. 왜 유통학회를 줬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다른 데는 경영학회 이런 원론적인 공부를 하는 교과서의 위주의 제목으로 학회를 다는데 여기는 유통학회로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유통학회를 만들어 놓은 거죠. 대형마트가. 그러면 이 사람들 놀리면 유통재벌학회. 그렇죠. 그건 말 되네요. 이 사람들 놀리면은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 쇼핑몰을
구마다가 아니라 동마다 하나씩 만들어요. 그런 망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뭘 원하는 아니죠. 거냐면 얘들 논리는 그거죠. 아니 그러니까 얘들이 하는 것은 조그맣게 돈 들여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빨대 꽂아서 다 빨아먹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들끼리도 싸울 텐데. 아 그러니까 싸움하니까 그게 카니발라이제이션 동족 그렇죠. 성단의 네. 비극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들끼리도 밥통 싸움 할 텐데. 화가 나는데 소장님 저희가 이제 의뢰 반란을 통하고 또 국회에서 공청회도 여러 번 했고 네. 여러 번 아니 한 번 했죠.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저희가 인터넷 기자협회가 가든 어쩌든 간에 저는 늘 소상공인을 대변해서 의원님들한테 항상 의원들한테 이제 물어본단 말입니다. 네. 당선되시고 하는 거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여든 야든 응? 지금 또 그분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중소상공인, 소상공인들 도우라고 해갖고 소상공인 대표를 해서 국회의원들 뽑아놓으니까 도대체 그분들은 뭘 하고 계시는지. 예? 시동 걸고 있겠죠. 시동은 지금 얼마나 됐는지 시동 아직까지 키는 이제 꽂았고. 네. 네. 참 한심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보면은 그분들이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는지 우리 같은 진짜 말 그대로 이 조그마한 언론사 이몇 평입니까? 이 사무실 몇 평 대도하는 사무실에서 방송을 하고 정말 이거 제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예. 자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공공 플랫폼을 개발하자. 네. 얘기를 해서 이제 이재명 그 도지사가 이제 받아서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2월달 했으니까 군산에서 플랫폼 생긴 게 저희하고 언뜻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공론화시키고 우리가 언론에 계속 띄웠던 거는 뭐 저희 역할도 있고 이제 군산 거기 플랫폼 역할도 있지만 또 이재명 지사님이 좀 그런 부분들을 잘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됐는데 골목상권이나 그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쟁력을 제고를 한다고 해요. 네. 다 해요. 중소기업 벤처기업도 해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소상공인 진흥공단도 해요. 네. 근데 하고 있는 건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 계속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뭐 여러 사람들 통해갖고 좀 공안 좀 해라라고 하는데 바뀔 때까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 제가 그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알았다는 얘기는 절대 안 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예, 바뀔 때까지. 우리 장관도 바뀌고 그 밑에 계신 분들이 정말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아니라 그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을 때는 대기업도 있고 다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건 정확히 말하면 중소기업 벤처부입니다.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당연히. 저희들이 뭐라 한다 해서 그 반대로 뭐라 하실 게 아니라. 예? 그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게 예.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그렇고 예. 돈도 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죠. 경쟁력 강화를 시켜주면 저희들한테 한 뭐라고 기업 아니고, 한 예. 기업에 종속이 돼서 거기에 진짜 뭐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자생력을 갖춰주게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플랫폼 하나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하고 하는 게 낫지. 뭐 지금 대기업이 만들어놓은 플랫폼에서 다 가라. 라는 그건 거는 말이 안 되는 예, 거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셨지만 이제는 좀 괴로우시죠. 얘기 들으시면. 예? 거의 저희들 한번 방송하면.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자, 크게 보면 예. 대한민국 일자리의 4분의 1을 소상공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인구의 25%가 넘는 비중이에요. 예.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너무 정부가 정책을 잘못 썼어요. 똑같은 링위에 헤비급 선수와 플라이급 선수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움을 붙여놓은 겁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오프라인에서는 어차피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다. 온라인 쪽에서는 정부가 이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럼 온라인 쪽에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금 한참 이제 입법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자들한테 들어가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들어가서 지금 대형마트에 물건 납품하는 사람들이 돈 번 사람 없습니다. 한 3년 주기, 3년에서 5년 주기면 다 망합니다. 대형마트 농간에 다 망해요. 똑같습니다. 온라인에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 이윤 극대화의 논리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쪽에서는 정부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그 옆에다가 정부가 그거보다 더 큰 백화점, 대형마트 질 수 있는 노릇도 아니지만
온라인에서는 다릅니다. 이건 돈 몇 푼 들어갑니까, 예산이. 공공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지금 오늘도 지금 기사에 보면 계속 지금 이런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의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그냥 맨날 그 분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라이더들의 어떤 불공정 대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정부가 나서갖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거기서 돈 벌, 공공 플랫폼이기 때문에 돈 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돈 잃어먹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경기도가 어쨌든 간에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였다는 건 좀 뭐 저희들 뭐 칭찬해 줄 만하다고 보고, 지금 이제 중소벤처기업 아까 지금 사회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세요. 유통법에 있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요번에 그 이제 한시적 그 일몰 조항으로 날아갈 그 조항들. 예. 그게 원래 법 이름은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이건 산자부 소관이에요. 그런데 그런 규제들은 절대 산자부 소관이 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부 소관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유통산업발전법 중에서 정말 대기업들을 통해서 유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은 그대로 두고 유통산업규제법을 소상공인을 보호할 만한 법률을 끌어다가 중기부에서 별도 법을 제정해서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산자부 협의를 해가지고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제가 돼 있지만 그거는 중기부가 실무 책임을 취한다든지 이런 어떤 업무의 구분이 명확해져야 되는데 법이 산자부 소관돼 있으니까 중기부에서는 나 몰라라. 대한민국에 저희들이 지금 여러 군데 우리 하남 뭐 이런 데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유통법의 엄청난 규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가서 껍데기를 까서 보면은 전부 헛껍데기예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실태에 대해서 산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산자부가 그걸 하든지 아니면 내가 할 일이 아니면 중기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런 어떤 실태 파악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지자체의 워닝도 하고 어떤 예산도 좀 어떤 규제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일해야 될 사람들이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메이비들 천국이 아니라 이제 베이스 천국이죠, 베이스. 네. 외래어종 좋아가지고 지금 베이스가 되고 우리 가물치는 우리가 표현을 좀 좋게 해드렸는데 그 베이스 때문에 베이스하고 가물치하고 얘기를 우리가 이제 했지 않습니까? 베이스 어종이 되는 거죠. 누가 싸움 더 잘합니까? 베이스하고 근데 가물치하고. 베이스는 이게 알을 많이 까요, 알을. 가물치는 쬐끄맣게 안 나는데 아까 SSM 알 까는 거네. 네, 알 까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SSM.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죠, 베이스. 네. 외래어종은 아닌데 그 토착화 된 베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나 이런 이제 기존의 인프라와 온오프라인을 결합시켜가지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교묘하게 얘들이 이제 피해가서 본인들이 그 지역마다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그런 지역에 있는 상권들을 이용해서 SSM도 보면 대부분 이제 뭔가 본사 소속이 되겠네요, 앞으로. 다 본사 소속이니까. 다 본사 소속. 지금 본사 소속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일부 이제 내주는 가맹점도 있죠. 가맹점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일부 가맹점.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뭐 또 뭐 속내 까서 보면 네. 지경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산법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인적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하자는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은 뭔가요?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어떤 플랫폼 서비스, 배달의 우리 지금 음식 배달업이나 쿠팡이나 이런 전자상거래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이게 뭐 시장 잠식률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성이 일단 너무 우리가 저 모바일 비즈니스에 너무 적응을 잘하고 있고 하드웨어 5G 인프라가 세계 탑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도심지에 밀집해 살고 있고 그러니까 언택트 산업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한테 중기부가 쓰는 정책은 글로 들어가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 들어가서 수수료 피해를 보고 라이더들 불공정 대우받는 걸 받아라는데 소극적으로 규제를 해야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정부가 큰 돈 안 들어가거든요. 공공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라이더들은 계속 얘기하니까 뭐하지만 문제는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지금 이제 그 SSM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 그걸 막으려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더들은 그나마 이제 권익이 많이 좀 향상이 됐거든요. 네. 언택트 산업 때문에 이제 잘 돼 있으니까, 네. 잘 돼 있다기보다는 좀 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짚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는. 네. 예를 들어서 플랫폼 서비스의 경쟁력이 뭘까요? 제가 볼 땐 고객 정보, 누가 고객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상품 구색을 누가 많이 갖추고 저가로 누가 많이 물건을 띄울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배송 인프라. 예, 그다음에 적합성, 그 지역에 네. 어떤 물건이 잘 나간다. 결국 정보죠. 예, 정보죠. 근데 이런 이제 고객 정보는 데이터 3법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그렇죠. 있어요. 배송 인프라 우리 지금 전통 시장이 전국에 1000개가 넘습니다. 한 1400개가 되고 그다음에 중소유통 물류센터가 전국에 도처에 걸려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중기부가 11,000개, 최초에는 나들가게 구축했던 게 11,000개인데 예. 지금도 6,000여 개가 살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볼런터리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연합회 있죠. 네. 소상공인들하고 전통시장 해갖고 협력관계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어느 누구한테 집니까? 네이버한테 집니까? 쿠팡한테 집니까? 그럼 이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이런 조건을 가지고 공공 플랫폼 서비스하고 제대로 결합만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될 수가 있다고. 세계로도 진출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K-팝 성공했죠? K-방역 성공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언택트 산업의 메카가 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공 플랫폼화 된다고 하면 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만 하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해서 앞으로 나간다면 경제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미래, 그렇습니다. 예, 그런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지금 되잖아요. 이제 우리보다 그 잘 사는 나라를 볼 게 아니라 예. 우리보다 지금 저개발 국가들 이런 데들은 지금 우리가 20년 전에 겪었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대기업들이 지금 필리핀 같은데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보면 대기업 몇 개 기업들이 전부 시장을 장악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현상이 오프라인에도 그런 나라들도 5G가 언젠간 깔릴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을 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아시아 쪽에 있는 저개발 국가나 아프리카에 있는 후진국들이 똑같은 상황을 겪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관세행정 시스템이나 이런 거 국가에다 다른 나라에다 많이 팔아먹거든요. 시스템 수출. 이런 언택트 공공 플랫폼을 만든 걸 가지고 국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게 뭡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같이 더불어 같이 잘 먹고 잘 살자입니다. 몇 사람의 극소수의 가물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붕어도 살고 미꾸라지도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지금 아마존이나 이런 걸 대항할 수 있는 네. 국가적인 플랜을 만들어갖고 공공 플랫폼을 만들자는 뜻이지, 네. 뭐 네이버만 뭐 여기서 이기자, 아니면은 뭐 어디 정말 쿠팡만 이기자, 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네이버, 쿠팡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네. 필요하지 않느냐. 그냥 서로 싸움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누가 해야 되냐? 네이버, 쿠팡 그 자리에 그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누구나 다 만들어가는 플랫폼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구글이 네이버를 이긴 이유가 네이버는 인위적으로 본인들이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나열식이죠. 네. 근데 구글은 창의적이었어요. 본인들이 들어가서 검색하게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플랫폼이 되는 거고 그게 진화가 되는 건데 중국의 알리바바가 컸던 이유가 무료였습니다. 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알리바바가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뭘로 컸냐. 안에 들어가서 금융 서비스다 뭐다 여러 가지 서비스를 넣어서 그 회사를 키웠던 것처럼 네이버나 솔직히 실례한 말씀 같지만은 뭐 이마트나 이런 사람들이 수수료 빵원에 받을 수 있습니까? 영원에? 안 돼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수수료가 영원이 되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게 공기업이나 이런 것도 발전을 시킨다 하면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시너지를 내고 우리 상당히 그 IT 실력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수 의원님은 한 말씀 하시죠. 네, 그 좀 외람된 얘기지만 네. 우리나라 한민족의 IQ, 머리가 네. 전 세계의 1등 아니면 뭐 섭섭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네. 또 소상공인들은 너무 많다. 문제도 많고 네. 뭐 숫자도 너무 많고 또 국가 지원도 소상공인에 해주는 게 또 문제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민족이고 또 머리가 이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과보다는 더 훨씬적으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그 K방역, K팝 다 성공했지만 이것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금이 소상공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아주 좋은 기회다. 좋은 기회. 시점이 딱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통합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인데 정말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저를 좀 임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딱 그냥 기획 딱 해서 임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대통령이 임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해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명장을 하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